문제는 부동산 값이 벼락처럼 올라서 국민이 한편으로는 한쪽은 벼락거지 한편은 벼락부자가 된 세상에서 LTV 조금 올려준다고 고마워요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아, 그게 전혀 현실을 모르는 얘기다라는 말씀이죠. 현실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냥 연막 치고서 이제 토끼는 거죠. 예. 아,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연막치 뭐 하는 척하고 예. 국민을 위해서 뭘 하는 척하고 지금 이제 눈가림 쇼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 겁니까? 겁니다. 예. 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거는 결국은 근데 맨 나중에 보면 대선으로 보면 결국 도움 안 될 텐데요.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그래서 걱정돼서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제발 그래요? 대선 후보들도 좀 생각해 주라. 예. 그럼 혹시 그러면 여권 차기 주자들하고 부동산 문제 혹시 좀 논의 좀 해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렇다. 그렇죠. 아니 열린민주당이 어쨌든 간에 큰 그룹에 보면은 우호적인 정당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잘 돼서 정권 다시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뭐 열린민주당 사이에서 누가 잘났네 이런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부동산 대책에 대한 우리 최 의원님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처음에 당혹스러웠다고 하셨어요. 네. 왜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안이 발표 나고 나서 그 다음 날 네. 그 언론 보도를 처음에 봤는데 이게 뭐 무슨 말을 하려는지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 건지 예.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방향성이 그래서, 없다는 그래서 거. 그 보도 자료를 꼼꼼히 읽어봤더니 그야말로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책임하고 뭐 졸렬하기 짝이 없어서 예. 이렇게 되면 같은 진영에 있는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도 참 걱정스러워서 그래서 당혹스러웠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십니까? 어떤 점에서 걱정을 하세요? 가장 큰 걱정은 지금 이제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지고 나서 지금 완전히 뭐 일패도지 갈팡질팡 뭐 지리멸렬 뭐 이리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 2007년에 대선 때 그 열린 우리당이 그 이명박 정권 대통령을 앞두고 완전히 지리멸렬하다가 그야말로 뭐 막 아무거나 막 던지더니 선거는 이제 대패를 하고 말았잖아요. 정동영 씨 나왔을 때 그 꼴을 다시 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근데 지금 그 민주당 안에서는 나름의 이제 뭐 정책 의총 거치고 뭐 나름의 치열한 토론 끝에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치열한 토론 끝에 부결된 아니죠? 한마디로 말하면. 부결된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부결에 뭐 제가 알기로는 뭐 표결에 붙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핵심은 종부세랑 양도세를 어떻게 할 거냐 갖고 얘기를 하는 게 핵심인데 그거는 많은 의원들이 이제 반대를 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 거잖아요. 그 얘기는 그런데 뭐 그렇다고 그냥 왜 그러면 그냥 가만히 접지 왜 또 나와가지고 발표를 했는지. 핵심은 사실상 부결이 된 거면 그냥 조용히 있지 격까지 가지고 왜 나왔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금 나온 거잖아요. 결국은 이러면 이 고민의 모든 몫은 차기 대선 주자들한테 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것도 걱정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을 때는 5년 동안 일하라고 한 거지 4년 일하고 나머지 1년은 놀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앞으로 1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그동안 잘못한 게 있고 자기네들 실패를 자인을 했으면 문재인 정부가 뭔가를 고치고 나가야죠. 두 번째로는 대선이 곧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무나 대통령 제도 나라에서는 중요한 정책의 그 대강은 특히 대선을 맞으면 후보들이 이제 갖고 나와서 그걸 갖고 토론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나는 누구의 정책이 좋으니까 나는 그 사람 후보를 뽑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일종의 꼽사리도 아니고 곁사리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소리를 하면 그러면 막상 이 민주당에서 만약에 부동산 특위에서 무슨 안을 냈다. 근데 정부도 반대하는데 가뜩이나 그 당의 후보로 나온 사람들도 반대다. 그러면 후보들 입장에서도 이게 자중진환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모든 하나하나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대선 주자가 누가 되더라도 만약에 이걸 승계를 안 해버리면 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럼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이 정책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들여다 보기 전에 그러면 지금 최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가장 기조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돌아야 될 때라고 보십니까? 큰 틀에서 보신다면. 지금 4년간 실패하는 것이 드러났고 그것을 이번에 기자회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패한 거를 인정하면서 기조를 유지한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조의 중에서 무엇은 유지하고 무엇은 바꿀 건지를 결국은 그 정책을 만들어서 실행을 해온 그 사람들이 먼저 얘기를 해야지. 왜 갑자기 그동안에 뒷짐지고서는 내 뭐든지 잘하고 있어라고 박수만 치는 사람들이 나와서 아주 기회주의적인 행동으로 보이죠. 그럼 좀 세세하게 들어가서 저희가 얼마 전에 청와대 정책실장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정책실장이 이제 그 발언의 뉘앙스는 종부세는 그냥 원하는 대로 가는 거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종부세부터 한번 좀 평가를 하시면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종부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망작입니다. 망작이다? 그렇게 평가하세요? 어떤 점에서요? 지금 종부세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개념으로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부유세냐 아니면 재산세 일종이냐. 그렇죠.
이 개념부터가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부유세라고 하면 왜 주택만 따지냐? 토지도 들어가야 되고 다른 것도 다 집어넣어가지고 옛날에 이제 종합토지세 뭐 하듯이요. 그렇게 가야 제대로 된 부유세인데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굳이 또 그중에서 2주택자 똑같이 20억의 주택을 갖고 있어도 이 2주택 되면 더 많이 내고 1주택자는 안 내도 되는 이런 식의 이상한 제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재산세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세가 아닌 겁니다. 예. 그러면 재산세냐? 재산세의 일종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주택이라는 재산에 대해서 값이 올라갈 경우에 추가적으로 더 불리겠다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근데 문제는 이 재산세가 특정한 기준과 특정한 그러니까 시점과 지역과 기준에 의해서 하도 그 땜빵질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이제는 종부세 계산하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뭐냐면 이제 지나치게 핀셋 정책 좋아하다가 생긴 이제 모양새인데 이걸 재산세의 일종이라고 하면은 그것에 맞춰서 원래 세제는 단순한 게 제일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야 장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니까. 그렇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을 해서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가든가. 그렇게 그러니까 긴 방향이 뭔지를 국민들한테 알리면서 얘기를 해야 무슨 안을 내도 이게 이해가 가고 따라가 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개념부터 아직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의원님께서는 그 골자는 부결됐다고 이제 평가를 하셨잖아요. 거기 이제 전제인데.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재산세 부분은 감면폭을 넓히기로 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견이 없이 통과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방안과 종부세 부분이 서로 매치되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소위 이게 이제 그 뒤죽박죽이 되는 그 안에서도 말하자면 그게 뒤죽박죽이니까 이게 재산세라는 틀 안에서도 뒤죽박죽이죠. 왜냐하면 아니 부동산 값이 올라서 사람들이 화를 내니까 그러니까 세율을 깎아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근데 그러면서 또 종부세는 또 그대로 놔두는 것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세율 또 다시 또 올릴 건가요?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방향성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네. 그럼 양도세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양도세도 마찬가지예요.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자산에 대한 팔았을 때 차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주택에만 한정 질 필요가 없는 거고 2주택자에게 더 물려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다고 하면 양도소득액 기준으로 그 액수가 얼마나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걸로 가는 방법으로 가야지. 그거를 1주택자는 뭐 면세를 갖다 9억까지 해주고 넘어가면 액수는 또 물리고 2주택에 3주택자는 뭐 가중하고 이것부터가 이제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계산하는 걸 세무사들도 포기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이 떡칠을 하다 못해 이제 개칠을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역시 큰 방향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긴 방향으로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개선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만 당장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 바꿀 거면 그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바꿔야지. 역행하는 쪽으로 바꿔놓으면 그만큼 다시 가기가 더 힘들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심플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 심플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만 더요. 지금 그 대출 규제 한도를 그러니까 뭐 무주택자 이런 사람들 좀 푼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또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애초에 정부가 LTV를 갖다 무슨 뭐 40%라고 뭐 액수가 높은 주택에 대해서 하는 이런 식의 그거부터가 말하는 그것도 똑같은 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LTV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별 차주가 상환 능력에 맞춰서 그 대출을 심사하도록 하는 것 중 이제 말하자면 DSR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해야 되는데 원래 우리나라 아주 고질병이요. 정치가는 국민을 위하는 척하고 그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일하는 척하는 게 이게 합작이 된 것이 이 꼬락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 LTV 40을 갖다 뭐 50을 60을 하다 이것은 사실은 그냥 개수 조정에 불과한 것이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DSR을 요번에 이제 각 차주별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나온 지가 10년째 말한다는 소리만 연기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던 짓이에요. 이게. 이걸 제대로 하는 것이 핵심이지 LTV 지금 와가지고 10% 늘리고 안 늘리고는 이미 비싸진 돈 어떻게 빌릴 겁니까? 나중에 어떻게 갚으려고. 이게 말하자면 그냥 저 우는 애기 떡 하나 주겠다는 셈법입니다. 근데 좀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죠. 지금 그 위원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비판과 평가의 포인트는 원칙대로 이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의 접근의 어떤 출발점은 사실은 보궐선거 패배 이후잖아요. 그렇죠. 원칙대로가 아니라 정치 논리에 따라서 이거잖아요. 네. 여기서부터가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봤자 대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도움이 안 되는 것만이 아니라 도리어 더 나쁘죠. 왜냐하면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은 결국은 선거라는 게 자기 지지층을 모아서 그걸로 말하자면 표대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 지지층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아니면 자기를 반대하는 층이 원하는 정책을 갖다 자기네들이 내세우면서 대선에 임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 당을 밀어줘야 될 사람들이 김이 빠지죠. 근데 오히려 지지층 같은 경우는 종부세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비타입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 위원님의 종부세 평가하고는 많이 결이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부세의 근본적인 개편을 하지 않을 거면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는 뭐 얘기고요. 완화니 뭐니 아예 건드리지 말고 원하는 대로 가라. 네.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망해도
무슨 망해도 나름 논리가 있어야 일관성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망작을 만들어도 이거는 뭐냐면 망작에다가 거기다 계속해서 지금 개치를 하면 나중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런 정책을 쓸 때 왜 그동안 어디 있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슬그머니 나와요. 아예 그러면 그 원점으로 돌아가지를 못할 거라면 아예 중간에 건드리지 말고 일관성이라도 견제해라. 차라리 대선 후보들의 정책 대결로 맡겨라. 두 번째는 그거보다 못지않게 문재인 정부도 괜히 손 놓지 말고 뭐라도 좀 해라 제발 월급 줬으면. 근데 지금 그 송영길 최대의 지도부가 지금 접근하는 방식은 이것이 오히려 부동산 이제 가격 폭등부터 시작을 해서 나왔던 부동산 문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주요한 어떤 지지층인 청년층이라든지 서민층, 무주택자라든지 이들의 반발을 불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여기서 대책을 내놔야 된다는 접근법이잖아요. 그래서 뭐 대출 기재 완화니 이런 것도 내오는 건데 안 움직인다 그래도 그 표시는 지금 문제는 부동산 값이 벼락처럼 올라서 국민이 한편으로는 한쪽은 벼락거지 한편은 벼락부자가 된 세상에서 LTV 조금 올려준다고 고마워요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아 그게 전혀 현실을 모르는 얘기다라는 말씀이죠. 현실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냥 연막 치고서 이제 토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연막 치고 뭐 하는 척하고 국민을 위해서 뭘 하는 척하고 지금 이제 눈가림 쇼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근데 맨 나중에 보면 대선으로 보면 결국 도움 안 될 텐데요.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그래서 걱정돼서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제발 대선 후보들도 좀 생각해 주라. 혹시 그러면 여권 차기 주자들하고 부동산 문제 혹시 논의 좀 해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렇다. 그렇죠. 아니 열린민주당이 어쨌든 간에 큰 그룹에 보면은 우호적인 정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잘 돼서 정권 다시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뭐 열린민주당 사이에서 누가 잘났네 이런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만 더 여쭤볼 게 모신 김에 LH 사태 터졌고 LH 뭐 조직 뭐 해체 수준으로 뭐 검토한다고 하는데 뭐 좀 이상한 것 같고. 또 특공 폐지 이야기 나오고 이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마나 이러든지 그러라고 하세요라는 입장이에요. 효과 없을 거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막 던지는 거 옛날에 지금 박근혜 때 왜 세월호 터지니까 해경 없애는 거랑 크게 안 다른 짓이라고 봐요. 그렇게 보세요? 이것이 그러니까 근본적인 개혁 처방이 될 수 없다는 평가시죠? 전혀 아니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근데 사실은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가격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특권층 반칙을 확실하게 도려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그런 결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는 원래부터 옛날부터 토지공사라는 기능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 필요하지 않다. 시장 기능을 갖다 막고 완전히 독점을 해서 대규모 택지 개발을 독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그다음에 이제 주택공사 역시 마찬가지로 쓸데없이 중간에 껴가지고서 그 아파트 공급을 갖다 중간에 이제 가로채는 건데 그것도 역시 되도록이면 시장 공급을 내두고 주택공사는 이제 장기 공공 임대 같은 데만 집중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할지 않을 거면 뭐 자르든 말든 뭐. 그래 봤자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얼마 전에 재개발 관련해서 6가지 그러니까 뭐 보완책 내놓지 않았습니까? 재개발을 오세훈 씨 얘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서 잘 모르는 거예요. 아예 관심 없으십니까? 별로 뭐. 아무튼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딜레마입니다. 뭐냐면 애초에 그 자연스러운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장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쌓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만 풀면 가격이 오르게 마련인 거예요. 그러면 욕을 먹으니까 정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2주택자, 다주택자를 두드러 패서 이 사람들이 물건 내놔서 값이 안정되면 그때 가서 슬금은 조금 풀어주려고 했는데 수순이 틀려버려서 엉킨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재건축 규제를 자연스럽게 푸는 것이 맞지만 중요한 것은 수순과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워낙 신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좀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반응도 좀 궁금하고요. 저는 기껏 줄여서 말하면 사람들이 신랄하다 그래가지고 조심스러워요.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안녕히 계세요. 주진영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겸 정책위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최고위 회의에서 발언하는 거를 제대로 안 했었는데 오늘은 좀 발언을 할까 합니다. 지난주에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발표한 안을 보고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내용이 부실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정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그런 안을 게다가 막상 자기들이 말하기에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자기들의 그 부동산 특위안은 의총을 통해서 반대가 심해서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뜻이 안 모아지면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맞는데 굳이 발표를 했는데 내용은 부실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를 생각을 하다가 우선 국민들한테 이것이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라디오 방송에 시선 집중에 나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한테 아주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뭐냐면 개혁을 팔아서 표를 얻고, 그래서 막상 다수당이 되거나 정권을 잡으면 그 개혁에 또 지지부진해요. 지지부진해서 성과가 안 나면서 부작용만 커지면, 그래서 선거로 만약에 그 나쁜 결과가 나오면 엄마 뜨거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우회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팡질팡하다가 도랑에 박히는 운전을 하는 버릇이 있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17대 열린 우리당 시절의 문제였는데, 그때도 정동영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온갖 우파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 늘어놓다가 처참하게 패하고 꼬리를 감쌌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근본적으로 이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 당 안에서 정책적인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얘기지만, 막상 정권을 잡았으면 제대로 된 개혁을 해서 개혁에 의한 성과를 보여야 되는데, 계속해서 4년간 선거 공학적인 측면에서만 정책을 하다가 그 성과가 안 나니까 이제는 거기다 대고 아예 저쪽으로 넘어가서까지 개떡칠을 하는 그러한 그 정책을 좀 발표를 하는 걸 보면, 그냥 그 자체를 좀 비난하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러다가 정말 다음 대선에 정권을 뺏기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열린민주당은 정의당처럼 어떻게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실수에 의해서 떨어져 나오는 표를 주워 먹으려고 하는 당이 아닙니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잘 되고 정권을 잡을수록 결국은 국민들한테 좋다고 생각하는 당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이런 식의 그 소위 말하면 연막작전 쳐서 뭔가 하는 척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 지도부, 송영길 대표, 부동산 특위에 나선 김진표, 나머지 또 이런저런 자기들 지역구에서 조금 돈 많은 사람들 얘기 듣고 기득권 편에 좀 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광진이 이런 사람들 할 것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 가열차게 비판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당에서 이러쿵저러쿵 물 흐리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오늘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